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신비의 도시 이스탄불로 지금부터 여행을 떠나볼까요? 터키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이자 인구 1200만이 사는 이곳은 세계사의 축소판이자 인류 문명의 박물관입니다. 기원전 7세기 탐험가 미자스에 건설됐는데 후에 그의 이름을 따 비잔티움이라 불리게 되죠. 흑해와 마르마라해 그리고 에게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 사이로 아시아와 유럽을 품에 안은 신비의 도시가 열립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새 제국의 수도로 건설한 이 도시는 330년에 신로마로 헌정되면서 그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로 불리게 되죠. 537년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세운 신성한 지혜의 교회 아야소피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랜 성당입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졌는데 현대 7대 불가 사이로 꼽을 만큼 신비스럽죠. 이와 달리 11세기 코라에 세워진 비잔틴의 성 구세주 교회는 원래 수도원 본부 건물이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장식된 화려한 모자이크는 미술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죠. 파라클레시온 예배당의 프레스코화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비견될 만큼 혁신적인 비잔틴 예술운동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지금 카리의 박물관으로 남아있죠. 비잔틴 시대의 또 다른 유적지로는 전차 경주가 열렸던 고대 원형 경기장 히포드롬이 있습니다. 중앙 분리대인 스피나에는 과거의 유물들이 남아있는데 나일강에서 배로 운반된 이집트의 화강암 오벨리스크와 델피 아폴로 신전에서 가져왔다는 뱀 기둥, 그리고 비잔틴 시대 청동판으로 덮인 콘스탄틴 원기둥이 대표적이죠. 영원할 것 같은 비잔틴 제국이 1453년 술탄 메흐메트 2세에 의해 막을 내립니다. 새로운 제국 오스만의 술탄은 비잔틴 시대에 버금가는 위대한 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616년 술탄 아흐메트 1세는 소피아 대성당 바로 맞은편에 6개의 첨탑을 갖춘 우아한 이슬람 사원 물루모스크를 세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했죠. 분수나 병원, 빈민 무료 식당, 목욕탕, 신학교는 물론 숙소와 다양한 상점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의 세라글리오로 알려진 토카프 궁전은 왕족들의 주거지이자 정부 청사였습니다. 15세기 말에 축조된 이 궁전은 지난 4세기를 거치면서 수십 차례 확장되고 또 보수됐죠. 궁전 내부엔 정원과 화려한 침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터키 타일로 장식돼 있습니다. 토카프 궁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라면 역시 술탄의 여인들이 기거했던 은밀한 미래와 향락의 공간, 임페리얼 하렘입니다. 베일에 쌓인 이 신비스러운 공간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라글리오로부터의 납치의 배경이 됐고 수백 년 동안 예술가들의 상상 속에서 새롭게 태어났죠. 무역의 요지에 위치한 이스탄불은 상업도시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시장 가운데 하나인 카파르 차르시는 4천여 개의 상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하리츠 인근에는 각종 향료를 파는 시장, 이집트 바자르 또는 스파이스 바자르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터키에서 가장 큰 사원, 슐레이만 모스크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 사상 가장 위대했던 술탄 슐레이만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죠. 터키가 낳은 불세출의 건축가
미마르 신안의 역작이기도 합니다. 페리를 타고 남쪽 마르마라해를 건너면 고대 니케아로 알려진 이즈닉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곳을 간다는 건 가슴 설레는 일이죠. 아직도 남아있는 고대인들의 흔적을 통해 그들과 교감할 수 있으니까요. 고대 니케아는 강력한 성곽으로 둘러싸인 주요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총 길이 4.4km의 성벽을 볼 수 있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곳에서 중요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325년 아야소피아에서 열린 1차 니케아 공회에선 신학자들이 니케아 강령을 채택하는 데 초석을 놓았죠. 이즈닉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울루다그 산 옆으로 부르사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1326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이 제국의 첫 번째 수도로 택한 것이죠. 1396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스만 제국의 모스크, 울루자미 등을 비롯해 화려한 건축물로 온 도시를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25년 뒤에 축조된 대사원 그린 모스크는 예실잠이라고도 불리며 아랍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울루자미와는 전혀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그린 모스크와 그 주변의 왕실 무덤, 신학교, 빈민 무료 식당들은 오스만 제국의 건축가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자한에선 15세기 이후 무역 거래가 성행했습니다. 최고급 무명실로 짠 밝은 색의 스카프, 숄, 블라우스 등 아름다운 의류들이 거래됐죠.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제품은 실크나 실크와 양모를 섞어 만든 터키 카펫일 겁니다. 부르사 서쪽 외곽으로 가면 미네랄 온천으로 유명한 체키르게가 나옵니다. 로마인들은 이 온천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오스만 제국 사람들처럼 이곳을 즐겨 찾았죠. 이스탄불이나 부르사에서 서쪽으로 몇 시간 가면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에게와 지중해로 연결시키는 차나칼레 해협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이 파견한 연합군 함대는 이스탄불을 함락시키고 러시아로 가는 빗길을 내기 위해 차나칼레를 침공합니다. 용맹한 터키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양측 모두 25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냈죠. 차나칼레 초입에 들어서면 고대 트로이 신화를 만나게 됩니다. 위대한 시인 호머는 3000년 전 트로이 전쟁을 아름다운 왕비 헬렌을 얻기 위한 사랑과 복수극이라고 했던가요? 역사학자들은 10년 이상 지속된 이 전쟁을 차나칼레를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이라 추정합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든 결국 트로이는 함락됐습니다. 트로이 목마에 잠복돼 있던 그리스군이 야음을 틈타 습격하면서 마침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